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글쎄, 이진관 판사,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봐도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지원 변호사가 미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이하상 변호사가, 진격의 변호사죠, 흉기가 된 판사라고 말했습니다. 흉기가 된 판사,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저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완용이도 이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국노가 됐죠. 자, 이진관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법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매국노는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면 매국노고 법을 팔아먹으면 매법노인데 지금 이하상 변호사라든가 박주현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뜻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과연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판결하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나의 꽤 맞춘 그런 정치적 판결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1심에서 특별검사팀의 구형장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8년이나 더 많은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식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적이 된 사법부, 이진관 정치판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진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진관 정치판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급하다. 이진관을 정치판사로 규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미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하상 고영일 변호사도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서 흉기가 된 판사, 이 판사가 흉기가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총칼보다 더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시대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총칼보다 더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시대다. 더 이상 사법부는 정의의 최후보루가 아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뒤에 숨어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을 난도질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 사냥개로 전락했다.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정치 사냥개다. 상식과 법리를 무시한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관 부장판사와 그 배석 판사들을 겨냥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국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국제적인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사법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동맹국,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루잖아요. 그런 미국이 말이죠, 이제 저렇게 사냥개가 된, 정치 사냥개가 된 정치 판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될 시점이다. 박지원 변호사는 이진관 재판부의 최근 판결은 법리적 엄밀함보다는 정치적 목적성이 뚜렷해 보인다. 명확한 증거보다 주관적인 심증에 의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외면한 채 내려진 결론은 단순한 오심으로 보기 어렵다. 이건 단순한 오심이 아니고 의도적인 그런 오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유력한 야권 지도자를 정치적 사형대로 보내려는 의도적인 사법살인에 가깝다. 대한민국 사법부 죽었다. 박 변호사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법부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통해 형성된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펜대 하나로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쿠데타다. 오히려 이진관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진관 판사와 그의 동조한 배석 판사들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 제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박지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전 세계 인권 침해자나 부패 관료,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물들에게 비자 제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한, 그리고 부패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런 부패 관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자를 제한할 수 있고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다. 여기 해당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마그니츠키법에 의해서 바로 이진관이를 제재해야 된다. 박 변호사는 한국 일부 판사들이 행하고 있는 편파적 판결과 정치 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이다.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다.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태행이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고 보편적 인권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그니츠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한 해당 재판부 구성원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말이죠. 주심인 이진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침묵하거나 동조한 배석판사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들도 공범이다.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박주현이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재판의 합의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편향에 굴복했다면 그들 역시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다.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명단 공개는 한국 사법부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려거든 국제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라. 니들은 법복을 입은 정치꾼이다. 그리고 그렇게 법복 입고 정치하려면 그리고 편향적인 정치하려면 국제사회에 제재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은 견고하다. 외부의 충격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 내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이미 작동 불능 상태다. 이 기형적인 사법 독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냉철한 감시와 제재뿐이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박주현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정한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미국 제재 추진, 이건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오히려 쓰러져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만국 공통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외과 시술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망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법부의 망동을 갖다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모두 일어서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법부의 타깃이 될 것이다. 라고 박주현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 논리적으로 글을 썼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그니츠키법입니다. 마그니츠키법은 뭐냐? 부패한 관료라든지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민주주의 절차를 갖다 훼손한다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를 하더라도 이 마그니츠키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국제적 제재가 뭐냐면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비자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 동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주현 변호사는 이진관 변호사를 이 마그니츠키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는 말이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서 가장 앞에서 지금 마가그룹의 지금 미국 마가그룹들 뭐 벤스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국무장관 전부 다 마가그룹입니다.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라로가 리조트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모임을 했을 때 그때 민경욱 의원과 박지원 변호사가 참여하게 됐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진관 판사를 갖다가 제재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판사라면 말이죠. 법복 입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법복 입고 이념적인 판결을 하면 안 되는데 이진관 판사는 지금은 자기가 저 좌파들로부터 뭐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부끄러운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박주현 변호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현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고요. 댓글을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